해놓고 몇 개는 안 되지. 지금부터 최춘식 국회의원님과 서투분과 반대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관계상 모든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참석자 소개 있겠습니다. 먼저 서투분 참석자를 홍영식 사무국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석번 당국장 홍영식입니다. 우리 대표님 이영구 대표님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시죠. 석번 대변인 오명실 씨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석번 운영위원이시고 군내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이신 구영구 의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당직자는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실 순서대로 적었기 때문에 그대로 소개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번역 계십니다. 우리 성무상구 포천시의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종원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중효 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이광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남 전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배경현 전 읍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홍화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충식 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세 우리 사무실 비서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던 것 말고 다 하시면 안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최춘식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는 이걸로 마치고요. 먼저 최춘식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또 뵙고요. 우리 당직자분들은 지난번 강당에서 좀 나오셨는데 특별에 우리 이영구 회장님, 사무국장님, 저기 우리 고영구 위원장님은 뭐 제가 전부터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상해드렸던 그런 이제 기억도 있습니다. 오늘 그 지역의 현안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게 되는 이런 장소가 마련된 자체가 좀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처음에 제가 당선되고 나서부터 우리 고영구 의원님 또 수영장님 저에게 주시고 이런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기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준비 단계에서 많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 하려고 또는 늦추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간상 어려운 시간을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지역을 위해서 좋은 말씀 나누니까 좀 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그런 말씀 많이 나누면서 함께 공동 대처할 것을 하고 또 서로가 협의를 할 것은 협의하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직자분들 참 저희가 전에하고 좀 달라진 게 이런 부분인데요. 관심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서 함께 의견 나누고 또 같이 들으려고 하는데 많이 나와주시니까 저로서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도 바쁘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쭉 나와 계시니까 저로서는 또 어떻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오늘 얘기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나누면서 좋은 방안 강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구 대표님 인사 말씀 전에 이거 잠깐 말씀 한번 더 시켜요. 우리 오늘 기자분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이 의원님하고 이번하고 만나하다 보니까 우리 기자님 소개를 잠깐 하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뉴스 이은식 대표님, 고정수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에 왜 안에 계세요?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포천일보 하성환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천매일 이은영 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상현 어디 계시죠? 양상현 기자님 예,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명수 한국뉴스타임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기자님들 많이 참석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자님들한테 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규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께서 이런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의원님 지금거리에서 뵌 게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2014년도 6월 14일 날 시청합 집회에서 그날 저희 집회하는 자리에서 참여하셨던 게 이제 첫 번째 지금거리에서 뵌 거고 7년 만에 두 번째 지금거리에서 뵙니다. 제가 이제 많은 내용을 아시겠지만 사실상 석탄 반대 운동을 시작한 지 7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생각은 포천 시민들의 생각일 겁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살고 싶다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에 시작을 한 것이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는 그 우리 주변에도 그 많은 분들이 이 포천의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이 운동을 하면서부터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과연 우리 지역의 석탄 발전소가 가담한 것인지 많은 외부로 다니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리에 있는 우리 그 동두천 그 국회의원 김소환 국회의원께서 그 지역에 미세먼지와 그 다음에 그 냄새 양주 쪽에 동두천, 포천, 연천 포함해서 그 간담회를 하고 그 설명하는 자리에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포천에서는 그런 자리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동두천 김성환 국회의원께서 환경부 장관 그 차관님들부터 해당되는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그 토론회 겸 간담회 겸 하는 자리였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느꼈던 건 뭐냐면 포천에도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했었는데 그런 자리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너무나 아쉬운 일이었었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런 투쟁을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런 겁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60대가 됐는데 앞으로 우리 그 2세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깨끗한 포천에서 살 수 있으려나 하는 그런 그 우리의 그 욕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석탄발전소에 진행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일부 선출직들이 사실상 석탄발전소에 대한 커밍아웃을 절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허가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의 반대하는 시민들과 같은 자리에서 간담회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았어요. 선출직들에 대한 그런 그 우리의 불만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투명하지 않은 포천시의 그 환경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는 계속 이에 대한 부분들을 항의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고쳐지도록 저희는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행정소송까지 가는 과정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서투르니 검찰에 고발당하고 저는 최초의 석탄발전소 반대운동하면서 서장원 시장이 석탄발전소가 아닌데 석탄발전소라고 하는 고발까지 당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입을 틀어막고 시민들의 주권을 막아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 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행위에 대한 것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지 않냐 이런 것이 지금 이제 밝혀진 겁니다. 지금 현 그 시장님께서는
석탄발전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이어가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누구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포천 시민이 원하는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이것은 저희는 뭐 정당이고 뭐고 다 우리가 지지하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제가 사는데 내 지역에서 내가 사는데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살 수 있고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여태까지 지금까지 7년 동안 우리가 반대운동하면서 이어졌던 부분들이 행정소송까지 막다른 길목까지 왔는데 저희 그 의원님께서는 행정소송에 그 이기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질문까지 이어졌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그 사회를 보겠습니다. 사회 발전 저희가 이제 그 의원님께 당선인 시절에 간담회를 요청하고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한테 주신 그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진실성이 분명히 석탄발전소를 해결하겠다는 진실성이 분명히 보이는데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좀 잘 믿지 못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이제 진실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시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거를 알고 싶어서 이제 간담회를 요청했었고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지난 지금의 간담회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질문 드리고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주변에서 또 도와주실 분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방 대표님이 이상 말미에 질문해 주신 그 행정소송에 대한 입장부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이 어디까지 가 있는 거지? 지금 행정소송은 1심에서 이제 부작위를 해소해라 판결이 나가지고 이제 그 시청에서 그 항소를 한 상태고요. 그 항소심이 양측이 이제 시하고 GS하고 특권자가 왔다 갔다 하는 법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 2심이 끝에 진행됩니다. 아직 그 2심 기일은 아직 안 잡혔고 이중근 소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까 하는데 의원님의 입장을 그런 입장을 말씀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제 시가 그 시민들이 이제 걱정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에 따라서 석탄발전소 준공은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 준공 안 해주는 부분을 이제 그 GS에서 행정소송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소송 을 당하면서까지 시는 지금 그 부작위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임 의원께서도 지적했듯이 불법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가 저는 시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어차피 준공을 안 해주는데 가동을 하니까 건물 폐쇄 명령을 내리시라. 그랬더니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부담이라는 뭘 준공을 행정적인 부담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그 시장이 가지는 부담. 시장이 이제 준공을 안 해줘가지고 건물 폐쇄 명령을 내리면 지금 가동하고 있는 부분을 가동을 중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도 뭐 준공 안 해준 거에 대해서 변자소송하고 그런다 그랬는데 폐쇄 명령을 내렸을 때 가동 안 하고 이런 부분까지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 덩어리가 너무 커진다 이런 부분이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폐쇄 명령까지도 고려를 해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제가 입장 발표할 게 아니라 이거는 포천시가 이 소송을 진행해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현재
진행 중인 이런 재판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는 건 맞지 않나요? 국회의원한테 이걸 아니 근데 그 행정소송의 결과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물론 이제 시장님 개인 판단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준공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포천을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이제 시장님의 이제 분명한 입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준공을 안 해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치적 부담이고 행정적 부담으로 이렇게 다가오면서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포천 가평에서 정치적으로는 최고 어르신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입장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박영국 시장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충분히 행정소송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제 개인의 입장보다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배운 걸 할게요. 다음은 저는 이제 사무국장님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GS가 불쑥 일원화를 한다는 이제 환경영향 평가를 일원화하는 걸 전제로 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이제 받았거든요. 그런데 신청 2기에는 지금 충분하게 공급을 못하고 있고 못하는 거죠. 거기서 안 쓴다니까. 그리고 신청 3리 장자산업단지도 목표만큼 공장이 아직 들어서지 않았는데 풀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천시에다가 요구한 게 에너지 수요량을 지금 신청 1위 쪽에 가동이 안 돼 있으면 얼마만큼 줄여야 되는가 용역을 저희가 요구를 했고 포천시에서 아마 용역을 해서 저한테 글로 전달한 내용으로 보면 최소 30%는 줄여야 된다. 그렇게 가동률을 그렇게 용역 결과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GS를 고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혼자만 하는 것보다는 모양새가 시민단체 그리고 가능하면 포천시에 영향력 있는 분들이 같이 고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의원님께도 같이 고발을 하시겠냐 하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그냥 까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들었고 그랬는데 고발이 같이 안 하시겠다. 이거는 이런 얘기 들었었어? 예, 지금 GS를 고발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사실 이게 지금 내가 이게 퀴시트를 받았는데 내가 답변할 게 참 없어요. GS 고발에 대해 가지고 우리 석투본에서 명확하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걸 우리가 서로 공감대가 조성이 돼서 충분히 이해가 돼야 고발에 동참하고 반항하는 거지 해달라는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 대한 것도 그럼 정확히 그 자료를 주세요. 검토할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변호사를 이제 좀 만나봐야 되는데 다음 주 안에 시민단체들 도장 지금 끄집어내는 데가 한 20-30군데 되는데 다음 주에 이제 도장을 다 받을 거예요. 그리고 네. 업체를 고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국회의원이 동참하거나 시장이 동참하는 게 많이 맞는 겁니까? 저는 시장은 지금 행정소송 수행자니까 시장은 여기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의원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렸던 거는 같이 하시겠냐고 드렸던 거는 GS가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보이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단체가 참여하게 해달라고 시장한테 한번 저기 했더니 시장님은 어떻게 간에서 시장이 그걸 나서냐 못하고 그래서 시장님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신 수행하고 있는 이태승 과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태승 과장한테 그래도 단체에다가 관에서 한번 전화를 해주면 좀 낫지 않겠냐. 그래서 이태승 과장이 몇 군데는 전화를 해줬는데 아직 그 결과는 이제 못 들었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찾아다니면서 과정을 다루려고 관에서 고발에 동참할 그런 단체를 좀 소개해달라고 하는 것을 관에서 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국회의원 같이 고발장에 이름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가능하네. 좀안 앞에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우리가 협조를 하려고 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이런 건 좀 배제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고발은 저기 단체에서 하시는 건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아니 제가 취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고발하는데 저희 혼자만 하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고발해서 가서 고발인 조사 받고 이런 건 저희가 하죠. 근데 힘을 실어달라는 거죠. 힘을 저희. 그리고 저희 지지도 오 의원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그게 궁금했었고 왜냐하면 법원 단위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서 고발한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그걸 여쭤보신 거예요. 예, 성우님께서. 그건 제가 이따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음 거 질문은 그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의의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석탄 발전이라는 거를 듣고 난 하나의 농업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참여하게 됐고 옛날부터 저는 이제 환경 운동을 쭉 하면서 포천은 진짜 여기가 임진강 수계에서 최상류 지역인데 여기서 나쁜 것만 안 들어오면 영원히 깨끗한 곳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수도권에서 나쁜 게 폐자 들어가는 건 다 포천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 여기 의료서부터 무슨 저기 음식물서부터 쓰레기서부터 뭐 모든 게 다 포천으로 왜 들어와? 이게 지금 들어오지만 않으면 영원히 깨끗할 것인데 근데 이거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사실 농업인이고 포천 시민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이제 동참을 하게 돼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석탄 발전소가 사실 여기에 뭐 끌어들였지 끌어들였지 뭐 지식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상 포천을 뭐 망가뜨리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지식이 부족했든 뭐가 있든 하여튼 인식이 부족했든 뭐 해서 지난 과거지만 근데 현재로서 이렇게 봤을 적에 이게 잘못됐으면 고쳐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동안 이제 알고 나서부터 지금 한 7, 8년을 지금 계속 여기에 나가서 지금 동참하고 저러고 있으면서 근데 농업인들한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생산한들 이 환경이 나쁜 곳에서 나왔으면 내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서 죄값을 받겠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 지난 과거를 보니까 국회에서도 이게 타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때 포천에 내륙에 이런 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거 알고 있냐. 산재부 장관한테 막 질타하고 있는데 정작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이나 서춘직들은 한복에 있어서 이게 무슨 뭐가 있길래 이런가 해서 이제 저거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포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다가 우리 선출직 우리 국회의원님서부터 시장님서부터 모든 우리 의원님들 시민들 다 같이 동참해서 저 상주시나 이런 데 뭐냐 싸도 하나 들어와도 거긴 온 국민이 그냥 시민 군수까지 다 나서가지고 해서 내 지역을 사랑하고 저 그러는데 이 수도권은 뭐가 이렇게 분열이 많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되나 답답해서 이제 여지금 되는데 사실 우리 국회의원님이 이제 국회에 이제 입성하셔가지고 오늘 이제 처음 이제 만나 뵙게 됐고 그건 이제 사실상 지금 집권 여당은 거대 여당이고 작은 야당으로서 지금 그래도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지금 하나의 야당이지만은 우리 포천 내륙에 대한민국을 이 여십자로 그어보면 포천이 정중앙에 있습니다. 정중앙에 어떻게 내륙에 이런 거를 와서 태워가면서 에너지를 갖다가 생산할 수 있는가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산자부 장관을 하든 뭐 국정조사를 하든 우리 의원님이 좀 한번 국회에서
입김정 한번 크게 내셔가지고 그 소속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국정조사 정도도 요구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지금 인허가가 났고 옛날에 이건 국가에서 산자부 장관이 허가를 내준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면 이것 좀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좀 밝혀내가지고 우리 포천 시민들이 우리 이거 최춘식 우리 국회의원님이 국회 나가시거든 진짜 이거 뭔가 시민 앞에 이거 뭔가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구나. 지난번에 무슨 이거 정책 위반도 해주셨고 그랬는데 좀 요번 정기국회 때에도 좀 그런 것들을 좀 해주셔가지고 포천 시민들한테도 한 가닥 희망이라도 기대도 있고 요즘에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미세먼지가 올해 싹 없어졌어요. 이게 다 우리 지금 그동안 너무 고도 성장을 하면서 환경이 나빠지고 또 중국에서도 나쁜 공기가 오고 그랬는데 그동안 그래도 지금 덜 떼고 안 했으니까 좀 깨끗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포천에 좀 제발 이런 거 뭐 의료 저축물서부터 폐타이어 무슨 아까는 뭐 SLF 모든 게 하여튼 포천에 들어오는 거 국회에서 남이 지역으로다가 지자체 그런 거 태우지 못하는 법령을 만들어 주시든지 하여튼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게 왜 내륙에 허가가 났는지 이것 좀 한번 좀 따져주셨으면 하는데 저는 좀 얄팍한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순수하게 그 말씀 드린 거니까. 아니요, 네? 고영구 회장님하고 제가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나누는 사이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그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공약도 해드렸듯이, 저는 전에 도의원 시절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제가 하고 있는 건 저는 석탄 발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냥 거기에 돼가지고 대안을 세우자고 하는 건 얘기했던 적은 있지만 이걸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가 16년도인가에 한번 끝장 토론을 제가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석투분야는 공존하고 제가 했었죠. 결국 그게 장소 문제 때문에 무산됐습니다. 그거 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국회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것이 1호고만 제가 개별 소비세법 인하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다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 또 하나 대표로 하면 제가 집단 에너지 사업법을 내가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다 여기에 이제 연관되는 거죠. 지금 우리 고영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탈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점을 맞추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정액의 보조금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것 정액 보조금. 그거 우리 농업 분야에 많이 쓰고 있잖아요. 보조금제로. 그 다음에 또 저거 하면 우리가 사용자에 대한 부담도 생각하면서 가장 가까운 쪽으로 맞춰서 그 계획을 추려 나가다 보면은 이게 맞지 않겠느냐.